안녕하세요, 구다이프입니다. 제가 이 공부법 관련한 유튜브를 시작하고 굉장히 초창기 정말 구독자 수가 몇십 명일 그 당시에 저를 구독해 주시고 이제 뭐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본인이 이제 고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시험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상담 요청이 들어온 거죠. 제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문의 답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공부법 영상을 올리시는 그런 변호사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케이스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합격을 했음에도 공부법 영상을 올릴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단기에 합격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부법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긴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겪지 않으셨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시행착오들도 어떠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단기 합격이라든지 최연소 합격이 아님에도 공부법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그 과정은 아마 합격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이라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초반부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해거리 때문에 가장 많이 좀 늘어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처럼 이제 1차 객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붙고서도 2차 기회가 2번 주어지기 때문에 그 2번의 2차에서 합격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1차를 보고 또 2차를 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2년, 3년이 뭉텅이로 돌아가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좀 더 긴 시간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의지를 다잡고 끈기 있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합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호흡이 긴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리셋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기간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2,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분은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하고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오만 가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민이 돼요. 이 시험을 계속 할지 말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고민 상담을 받게 되면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도 왠지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결국에 이 시험을 포기할지 말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1년 휴학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찍 공부를 시작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해거리를 겪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먼저 이제 해거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접고서 나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은행에 이제 입사를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길도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완전히 접고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냥 공부의 원동력 자체? 그거를 잃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호흡이 긴 시험에서 생기는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인데요. 이제 그냥 시험이 이제 1차로 끝나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기간만 정말 마음을 다잡고서 달려주면 완전히 단거리도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2년 그렇게 길게 2차까지 봐야 되는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호흡이 짧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만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버텨주고 잘 해주면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의지가 없고 공부를 할 원동력이 없는데 내가 이걸 다시 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큰 변수가 있었던 게 로스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실을 준비하다가 로스쿨로 이제 선회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시생 입장에서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같은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좀 많이 달랐어요. 네. 로스쿨이란 이제 학교에 소속돼서 그냥 남들한테 뭐하니 그러면 로스쿨생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해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마음 심적으로 많은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같이 학원을 다니고 하지만 개인이 각자 이제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사실 뭐하니 그러면은 그냥 고시생이에요 하면은 왜 고시생이에요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준비하는 시험이 뭐 사법시험이다 그래서 고시생 신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시생은 다 같은 고시생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불안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해거리까지 해버리게 되니까 1차도 못 붙는데 사법시험 접어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냐 나이만 들어가고 저한테 로스쿨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마음이 부모님이 이제 이럴 바엔 차라리 로스쿨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이 시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이 시험에 내 온 힘을 쏟아붓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오히려 딱 선명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이 시험을 더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때 부모님들이 정말 더 이상 제 이제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셔서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다고 해도 제가 고시 공부를 포기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고시원 총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실 총무라든지 학원 알바라든지 아마 그런 거를 병행해서라도 계속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보내는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지만 만약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헛되이 내 소중한 20대 뭐 30대일 수도 있겠죠. 내 소중한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고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계속할지 말지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네. 물론 환경적으로 이제 피치 못해서 접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어떻게 저러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을까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계속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마 답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 여러 가지 상담을 해줘 보면은 느껴요. 내가 백날 무슨 얘기를 떠들어봤자 바뀌는 게 없다. 이미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답은 있어요. 그냥 그 답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답을 확인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 문제도 그렇고 연애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사람이 물론 조언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본인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한테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불안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왠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분들께 제가 이 영상으로 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포기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사법시험 2차를 보고 나서 정말 바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시험에 미련이 남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길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올해 비록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에 실패한 요인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바른 공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으셔서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